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바로 격동의 역사 속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름, 로자 룩셈부르크입니다. 철저하게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서 그녀의 치열했던 삶과 자유를 향한 투쟁의 기록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역사적 자료들이 남긴 그 극적인 흔적들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파트, 투표권 없는 활동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시는 독일에서 여성들이 법적으로 투표조차 할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다름 아닌 세계혁명을 주창하는 정치활동가였죠. 투표용지 한 장 줄 수 없었던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전 지구적인 시스템을 뒤엎으려 했다니. 당시의 엄혹한 시대상과 그녀의 투쟁이 정말 강렬하게 대비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로자 룩셈부르크, 그녀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녀는 유대인 출신의 고도로 훈련받은 지식인이었고 글솜씨가 아주 뛰어난 작가이자 사람들을 단숨에 사로잡는 엄청난 연설가였습니다. 그냥 단순한 몽상가에 머문 게 아니었어요. 날카로운 지성과 불타는 열정을 무기로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지성인으로 떠오른 인물이죠. 그녀의 초기 발자취를 시간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871년 러시아에 합병된 폴란드에서 태어나서 1890년대에는 스위스 취리기로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1898년 마침내 독일 시민권을 얻고 독일 사회민주당, 즉 SPD에 입당하죠. 시간이 흘러 1907년이 되면 어땠을까요? 당시 비레름 시대 독일의 심장부였던 베를린의 당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칠 정도로 당내에서 어마어마한 지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두 번째 파트, SPD의 급진적 목소리입니다. 여기서 그녀가 가장 맹렬하게 부딪혔던 대상이 등장합니다. 바로 프로이센 군국주의죠. 당시 정치와 문화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거대한 군부 세력, 그리고 국가적인 재무장 흐름에 그녀는 정말 지칠 줄 모르고 맞서 싸웠습니다. 거대한 국가 권력기구에 정면으로 돌진했다는 걸 명확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권력에 맞선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절대 굽히지 않았고 그 결과로 왕실 모독, 불복종 선동, 공공평화 위협이라는 명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여러 차례 감옥문을 들락날락해야만 했죠. 그녀의 외침이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실제 당시 체제에 얼마나 큰 위협으로 다가갔는지 아주 잘 보여줍니다. 세 번째 파트, 그녀의 삶을 뒤흔든 치명적인 전환점인 세계대전과 감옥입니다. 여기서 1년이라는 기간이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대중들에게 병역을 거부하라고 촉구한 대가로 그녀가 1914년에 선고받은 징역형의 기간이거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그저 고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실상 그녀는 제1차 세계대전이 이어지는 거의 모든 시간을 차가운 철창 안에서 보내게 되니까요. 그러던 중 1914년 8월 정말 뼈아픈 이념적 분열이 발생합니다. 그녀가 몸담았던 SPD가 전쟁 예산에 승인하고 의회 공화국을 지지해버린 겁니다. 로자 룩셈부르크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건 국제노동운동에 대한 완전한 배신이었습니다. 반면 로자와 그녀의 파벌은 전쟁에 철저히 반대하며 사회주의 혁명을 외쳤죠. 이 엄청난 분열은 그녀가 자살을 생각했을 정도로 거대한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감옥에 갇혀 있는 와중에도 그녀의 정치적 행보는 절대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1914년에 투옥되고 당내 반대파가 형성된 이후 1916년에는 그 유명한 스파르타쿠스 그룹을 공동 창설하고 스파르타쿠스 서한을 발행합니다. 그해 7월에 이른바 예방구금에 처해졌을 때조차 그녀의 활동은 끈질기게 계속되었죠. 네 번째 파트, 혁명과 KPD 창당입니다. 그녀가 마침내 석방된 직후 역사적 사건들은 그야말로 숨막힐 듯 빠른 속도로 휘몰아칩니다. 1918년 11월 9일 혁명이 터지면서 제국이 붕괴되고 바로 다음 날 그녀는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곧바로 적기라는 신문을 공동으로 발행하고요. 결국 기존 SPD에 대한 깊은 실망감을 안고 1919년 1월 1일 카를 리프크네이트와 함께 독일 공산당을 창당하게 이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그녀가 진정으로 꿈꿨던 국가의 형태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명확한 건 그녀는 1917년 러시아 모델을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혁명을 간절히 원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레닌주의식의 독재와는 스스로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권위주의를 철저히 배제한 그녀만의 이상적인 혁명 비전이 엿보이는 정말 중요한 지점이죠. 마지막 파트, 스파르타쿠스 봉기와 그녀의 최후입니다. 1918년 혁명 이후 과연 독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갓 태어난 공화국에 대항했던 실패한 봉기, 그리고 그로 인해 그녀가 맞이하게 된 비극적인 최후의 전말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1919년 1월, 그 암울했던 1년의 삿돈들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1월 5일, 베를린에서 스파르타쿠스 봉기가 터지고 무장투쟁이 선포됩니다. 이에 정부는 피비린내 나는 유혈 진압을 지시하죠. 그리고 결국 1월 15일, 로자 룩셈부르크와 리프크네이트는 우익 민병대인 자유군단 프라이코어에 의해 잔혹하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역사는 이 시기를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은 실패했고 대다수의 독일인은 부르주아 민주주의에 투표했다. 최소한 초기에는 말이다. 이 묘하게 불길하고 여운이 남는 결론은 막 탄생했던 바이마르 공화국이 앞으로 겪게 될 아주 위태로운 운명을 암시하는 듯하죠? 여러분은 역사의 험난한 갈림길에 섰던 그녀의 치열한 삶에서 과연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셨나요?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